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 강의 30강 사진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photokr.net의 김윤기 선생님께서 올리신 넬슨 타닛은 The Spirit of Photography라는 글을 인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진은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다. 사진을 보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예술이고 기술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달리 사진이란 물리적인 기술에 크게 의존한 매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진가란 예술적, 창조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기술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져야만 좋은 사진을 완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작품을 보거나 자기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과학적인 부분은 노력을 통해 누구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재료나 도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감을 표현해내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창조적인 영감이라도 이런 과학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전달에 실패한다면 마음속의 영감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둘째는 장비를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로 쓸 것인가입니다. 물이 절반 담긴 그런 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쯤 담겨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반쯤 비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은 어떤 쪽에 속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비 한계 때문에 어떤 사진을 찍지 못한다고 늘 불만이 아주 태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매크로 렌즈가 없어서 꽃사진을 찍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크로 렌즈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사링이나 접사 렌즈를 쓰든지 아니면 꽃의 무더기를 찍을 수도 있고 좀 큰 꽃을 찾아서 얼마든지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낼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장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보다는 책을 사서 보는데 돈을 써라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식입니다. 마음속 깊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탐나는 장비만 보면 그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죠. 장비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능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몸에 완전히 익히도록 하는 연습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능도 제 몫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다음에 장비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참기 어려워질 때 스스로 마음속에 정말 그 장비가 자신의 사진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인가 한번 반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새 장비가 사진에 대한 정열을 불사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입니다. 자만은 타성을 불러옵니다. 어떤 순간 자기의 사진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완벽에 도달했다고 느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진이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잘된 사진이라도 자기 평생 최고의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새로 배울 것이 남아있는 법이고 더 발전할 여지는 항상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다음번에는 현재 자신의 수준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버려서는 안 되고요. 좋은 사진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현실적인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허황한 목표를 쫓는다면 결국엔 상처만 받고 포기하게 될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셔터를 누르는 것은 빈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예전에 필름 시절 필름을 살 때 늘 필름은 필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왜 프로들은 같은 필름을 가지고 기막힌 사진을 만들어내나, 왜 나는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저런 사진밖에는 찍지 못하나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아직 찍지 않은 제로 상태의 공간은 빈 캔버스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질 수도 있고 망친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작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가 될 것인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셔터를 누를 때 얼마나 진지한 마음인지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좀 더 비평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과물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생각하라 입니다. 담배가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과식이 나쁘지만 멈추지 못하고 탐식하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나 기능의 발전 덕분에 종래에는 필수적이었던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생각이란 렌즈의 선택, 노출, 구도 등 사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단계의 의식적인 판단을 뜻합니다. 생각이란 사진을 찍으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셔터를 누르기 전 잠깐의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을 이유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 안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기를 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서 위치를 옮겨볼 수도 있게 됩니다. 1초, 2초만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식하고 노력하고 습관이 되도록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 사진은 만들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찍을 수 있는 어떤 사진을 상상하느니 당장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찍고 볼 일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비만 구하고 나면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실제로 나가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가능성이나 잠재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셔터를 누르지 않고는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어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남들은 우리가 내어놓는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말이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8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사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입니다. 사진을 보고 뭐가 잘 되었느니 아니니 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기 쉬운 일입니다. 잘된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것이 빛을 잘 이용해서인지 아니면 느낌이나 구도 때문인지 말하곤 합니다. 잘못된 사진을 비평할 때는 노출 실패, 포커스를 못 맞추었다든지 아니면 배경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또 자신의 사진을 위해서는 좋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 정말 그렇게 화면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보고 찍었던가라고, 또는 자신이 사진을 보고 비평하듯이 파인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잘못된 사진을 비평하는 것보다 좋은 사진을 찍는 일이 수십 배 어렵습니다. 자신의 비평적인 안목을 셔터를 누르기 전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리한 비평가를 대단한 사진가로 바꾸어 놓아줄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사진이란 빛을 다듬고 그리는 작업이다. 포토그래피라는 말은 빛을 그린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이 사진이 될 수가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내게 좋은 빛이란 사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짐 주커만의 얘기에 의하면 세상에 나쁜 소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빛의 질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빛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보다 빛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자신에게 냉혹하고 남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계속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또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에게 냉혹하고 남들에게 너그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뜻은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냉혹히 비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작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보며 예의를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주위의 유능한 사진가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11번째입니다. 미적 안목과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라야 한다입니다. 기술이 따라주지 않는 안목이란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일 뿐이며, 미적 안목이 없는 기술이란 잘 찍은 쓰레기를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과 과학에 대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다면 팬들한테는 악몽일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는 고소해 하겠지만, 그 가수는 어떻게 그 노래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가수에게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마치 기술이 결여된 사진가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없어도 그녀는 모든 느낌이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고, 아무리 자신의 이념이나 컨셉이 좋다 해도 미적 안목이 없는 결과물은 보는 이들을 납득하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지 못합니다. 12번째, 기술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쓸 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입니다. 누구든지 기술 서적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은 좋은 사진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 이론 전문가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사진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사진에 대해서는 말이 막히는 법이 없고 최신 카메라의 재원을 막힘없이 줄줄 외고, 기술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물으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고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무도 그의 사진을 보았다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았나요? 김아무개 씨는 사진 이론 전문가이면 틀림이 없으나 사진가는 아닙니다. 13번째, 자기에게 없는 장비를 아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장비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입니다. 만일 내가 400mm f2.8짜리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사자가 영양을 확 덮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또는 OR 렌즈 하나 있으면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상상 속에서 환상의 사진을 꿈꾸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도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시되는 최신의 카메라와 렌즈를 갖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장비든 그 장비가 해낼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장비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사진 강의 30강
사진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13가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